흐릿한 새벽빛 속에서 두 남자의 인생이 다시 만납니다. 한 명은 폐지를 줍는 노인, 다른 한 명은 대기업 회장이죠. 50년 전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엮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차에 난 작은 기스가 지워진 기억을 되살리고 잊혀진 은혜가 다시 꽃을 피우는 이야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친절로 남겨진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흔적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날 당신이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둠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숨소리가 가장 고요한 시간이죠. 강인수 노인은 이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75세의 손길에도 오래된 손수레는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등은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굳어진 형태였고 깊게 파인 주름은 그의 인생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로군. 강인수 노인의 입에서 나온 한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주택가로 향하는 길, 주차된 차들 사이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죠. 특히 오늘은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이라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골목 끝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강인수 노인은 그 차를 지나치려는 순간 손에 쥔 손수레 손잡이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끼 금속성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트렸죠. 이런 강인수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불빛을 켜 차를 살펴보니 검은 외제차의 옆면에 선명한 기스가 그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스쳤지만 그는 도리어 깊게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내가 책임져야지. 강인수 노인은 낡은 가방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 손수레로 차에 기스를 냈습니다. 수리비는 드릴 형편이 안 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인수 드림. 잠시 망설임 끝에 자신의 연락처도 적었죠. 메모를 차 유리에 끼워 놓은 강인수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수리비는 자신의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강인수 노인은 다시 손수레를 붙잡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져 갔죠.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작은 메모지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7시 최만기 회장이 자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고 깔끔한 정장은 그의 위엄을 더했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운전석 문을 열어주던 김 비서가 창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에 기스가 났네요. 최만기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차 옆으로 걸어갔어요. 선명한 기스 자국과 함께 앞 유리에 끼워진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글을 읽었죠. CCTV 확인해봐.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듯한 느낌이었죠. 경비실 모니터 앞 최만기 회장과 김 비서는 새벽 5시 무렵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구부정한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다 실수로 차를 긁는 장면,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다 메모지를 꺼내 글을 쓰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신데
도망도 안 가시네요. 김비서의 말에 최만기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속 노인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현듯 떠오른 듯 했어요. 이 글씨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최만기 회장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김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죠. 차는 도색하면 되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최만기 회장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인분을 찾아봐요. 연락처가 있으니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김비서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기 회장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기대감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죠. 오늘 일정을 조정해줘요.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네. 최만기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전 10시 최만기 회장은 김비서와 함께 차를 타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수 노인이 남긴 연락처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직접 그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최만기 회장의 얼굴에는 어떤 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왔던 무언가를 이제야 발견한 사람처럼요. 이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키가 좀 작으시고 항상 파란 모자를 쓰신 동네 슈퍼마켓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강 할아버지 말씀이시죠? 매일 새벽에 지나가세요.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제가 실수로 10,000원을 더 거슬러 줬는데 다음날 돌려주셨다니까요. 최만기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쪽 고물상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최만기 회장과 김비서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비실, 공원 벤치, 심지어 작은 포장마차까지요. 모두가 강인수 노인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늘 조심하세요.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는 분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세요. 시계처럼 정확하시죠. 가끔 아이들에게 사탕도 나눠주신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데도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최만기 회장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듯 했죠. 김비서는 회장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운전대를 잡을 뿐이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작은 폐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 사이로 드럼통을 고르고 있는 강인수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 고단한 세월이 담긴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는 천천히 강인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강인수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노신사를 보고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차에 메모를 남기신 분이 혹시... 강인수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수리비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최만기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차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혹시 이름이 강인수 선생님 아니십니까? 최만기 회장의 질문에 강인수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작업복에 먼지가 묻은 그의 모습과 깔끔한 정장 차림의 백발 노신사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최만기 회장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오래된 추억의 빛이었죠. 그는 천천히 강인수 노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릴 적 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주신 그 꼬마 형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강인수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최만기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기억 못하실 수도 있죠.
을지로 근처 작은 공장 16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강인수 노인의 눈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창고 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구두방 앞에서 쓰러져 있던 소년, 혹시 당신이? 그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두 사람의 마음속에 펼쳐졌습니다. 18살의 강인수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던 견습공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퇴근길에 구두방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죠.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니? 어디 아픈 거야?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강인수는 망설임 없이 소년의 손을 잡고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굶주린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먹어.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 살릴 수도 있어. 소년은 국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강인수는 소년의 사연을 들었죠. 고아원을 나와 구두 닦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넌 뭐든 될 수 있어. 남들보다 늦는다고 포기만 안 하면 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날 밤 국밥값 50원과 함께 강인수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소년 최만기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강인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공부를 시작했고 밤에는 일하고 주경야독으로 기술을 배웠죠. 선생님의 그 말이 항상 제 가슴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김비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노인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 회장이 오래전부터 강인수 노인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인수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오늘 이렇게 현실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최만기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은인을 마침내 만난 감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주변의 폐지들과 녹슨 드럼통 사이에서 두 노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작은 일을 아직도 기억하다니 난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강인수 노인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은 작업복 주머니를 어색하게 만지작거렸어요. 최만기 회장은 그런 강인수 노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집에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에 강인수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옷과 더러운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이런 꼴로는 어떻게 나리 같은 분의 집에. 최만기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강인수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게는 선생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인수 노인은 극구 사양했지만 최만기 회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비서는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차로 안내했어요. 고급 세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은 강인수 노인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고 시선은 차창 밖을 향해 있었어요. 최만기 회장은 그런 강인수 노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도착할 거예요. 강인수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매일 걸었던 길이지만 고급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달라 보였습니다. 혹시 그 차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제가 기스를 내서. 최만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세요. 오히려 그 덕분에 선생님을 찾게 되었으니 제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차는 점점 번화가를 벗어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강인수 노인의 눈에는 점점 커지는 집들의 규모가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차는 웅장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부디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최만기 회장의 말에 강인수 노인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저택의 모습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오래전에 도와준 그 소년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의 넓은 응접실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고 실내는 품위 있는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죠. 강인수 노인은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고급 찻잔의 대비가 선명했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최만기 회장의 물음에 강인수 노인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런 좋은 곳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최만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강인수 노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강인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기계 공장에서 일하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리를 잃었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은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간다고요. 많이 고생하셨군요. 최만기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강인수 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나 사는 게 그렇죠 뭐.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소? 최만기 회장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밥집을 나선 후 그는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요. 고등학교까지 주경야독으로 마치고 작은 전자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며 조금씩 꿈을 키웠고 마침내 35에 자신의 회사를 세웠다고요. 그날 국밥값 50원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일으킨 뒤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 형님을 꼭 찾아야 한다고. 강인수 노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찻잔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40년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을지로 주변 공장들을 다 뒤졌죠. 하지만 그때는 성함도 제대로 여쭤보지 못했고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최만기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가리켰어요. 보이십니까? 저 글귀 제 회사의 사원입니다. 넌 뭐든 될 수 있어. 포기만 안 하면 돼. 선생님의 그 말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강인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넸던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살아온 것이었죠.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최만기 회장은 다시 강인수 노인의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선 그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강인수 노인과 최만기 회장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추억과 현재,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이야기들이 고요한 응접실을 채웠어요.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었군요. 이제 돌아가야. 강인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최만기 회장이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오늘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강인수 노인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넓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최만기 회장은 강인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차 이야기를 드려야겠군요. 그 기스 말입니다. 강인수 노인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차요? 그깟 도색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아직도 제 가슴에 칠이 남아있거든요. 최만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커다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제가 직접 설계한 특수 손수레입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설계했습니다. 상자를 열어 보이는 최만기 회장의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있었습니다. 강인수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손수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건 방한복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방한복과 장갑, 모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가. 강인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노년지원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강인수 장학회라는 이름으로요. 강인수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재단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셨듯이 그들에게도 넌 뭐든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강인수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재단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될까요? 강인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이름이 그런 좋은 일에 쓰인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 최만기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골목길, 강인수 노인은 새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손수레는 이전의 낡은 손수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편했어요. 그의 몸에는 따뜻한 방한복이 감싸져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강 할아버지, 오늘은 왠지 달라 보이시네요? 동네 슈퍼 주인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강인수 노인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옛 친구 하나 다시 만났습니다. 슈퍼 주인은 강인수 노인의 새 손수레와 옷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강인수 노인의 표정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인수 노인은 천천히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그의 귀에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떠십니까? 새 손수레는? 최만기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넥타이 대신 편안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덕분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강인수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재단 설립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강인수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저도 뭔가 도울 수 있겠네요.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최만기 회장은 강인수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재단에서 이사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강인수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에 결심이 서린 듯 했어요. 그럼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두 노인은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오래된 과거와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참, 이것을 드리러 왔습니다. 최만기 회장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인수 노인이 열어보니 재단 창립 기념식 초대장이었어요. 존경하는 강인수 선생님을 강인수 장학재단 창립 기념식에 초대합니다. 금색 글씨가 빛나는 초대장을 보며 강인수 노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원을 나서는 두 노인의 모습이 석양 속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하나는 성공한 기업인, 다른 하나는 평범한 노동자.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기스난 차는 수리되었고 잊힌 기억은 다시 닦였습니다. 언젠가 던진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합니다. 그 작은 인연이 오늘 거대한 감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 선명한 기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될지
아름다운 흔적이 될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죠. 강인수와 최만기 두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기술을 남기고 있나요?